없어도 봄은 오고요. 알겠죠? 나 혼자 아닌 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 같이 맘대로 말아요.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어둠에 타버렸나봐. Oh my baby. 모든 몸짓이 그늘일까.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 내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나의 곁은 아직 그대로야. 너희 구름까지 당신이 있는 것 아닌지 아니겠지요. 그를 알면서도 하염없이 뒤척이면 But don't make me close one more door. Closer, 조금만 가까이 와요. 꿈처럼 너와 지더라도 어깨만 걷게 해줘.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로. I remember you sai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BTS 효과, K-POP 팬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결과를 본 한국에서의 반응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POP이 일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재미있는 칼럼이 올라와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은 한류 기사가 올라오면 먼저 절대 그런 것은 없다라며 오리발을 먼저 내밀고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 K-POP 가수들의 가창력을 1탄에서 4탄까지 길게 올린 이유는 한국의 K-POP 가수들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일본인들이 앞에 한국 K-POP 기존 여가수들은 물론 K-POP 아이돌까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왜 자국에서 K-POP이 인기가 많은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할 것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4월 2일 발표되어 서서히 미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BTS의 신곡 필름아웃. 전체 가사가 일본어로 록밴드 백넘버와 합작곡이라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K-POP 팬이 많은 일본을 겨냥한 음악은 많지만 한국의 트위터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다시 한번 일본에서의 K-POP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KDDI 연구소 특별연구원 조정원 씨가 말합니다. 4월 2일 전세계 동시 발매된 BTS의 신곡 필름아웃. 발매 개시부터 3일간 다운로드 수 약 33,000건을 기록,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도 1위를 획득했습니다. 세계 99개의 국가와 지역의 아이튠즈 탑송에서도 1위로 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인 송이나
탑백 페이드에서 2위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MBC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곡을 소개하면서 BTS는 K-팝뿐만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사를 새로 고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필름아웃은 일본의 록밴드 백넘버와 콜라보곡, 멤버 정국이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발라드를 완성하고 전체 가사가 일본어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미의 평판은 최고입니다. 백넘버에 대한 아미들의 관심도 증가, 네이버 바이브를 비롯한 주요 한국 음악 전달 사이트에서는 백넘버 대표곡 재생 숫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필름아웃의 발매 후 한국에서는 가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일본어의 발음을 공부하는 아미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멤버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 일본어 곡의 특유의 감성과 매력에 푹 빠진 것이라고 코멘트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필름아웃은 서비스 게시에 맞춰 공개된 일본 영화 극장판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방송된 드라마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의 주제가도 BTS의 Do Not Leave Me이었습니다. 시그널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이며 BTS가 처음으로 일본 드라마의 주제가를 담당한 만큼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작품입니다. 이밖에 일본에서 주제가로 채택된 일본어 곡으로는 스테이가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소속사는 BTS를 비롯해 많은 K-팝 아이돌이 일본어 트랙과 앨범을 정기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만큼 일본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K-팝 팬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 코리아는 2월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K-팝 트윗 랭킹에 따르면 2020년 K-팝 관련 트윗은 67억 건으로 그중 K-팝 관련 고유 방문자 수 순위는 K-팝 관련 굴수가 가장 많은 나라 탑 20에서는 일본이 1위였습니다. 이어 2위는 미국, 3위는 인도네시아, 4위는 한국, 5위는 필리핀으로 이어집니다. 트위터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팝 관련 트윗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었으므로 2020년 K-팝 팬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일본이라고 분석, K-팝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 더 주목받게 됐다는 견해를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디어나 SNS 등에서는 1위가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던 것은 의외, 일본에서 팬미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팬들이 부럽지만 납득이라는 의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K-팝 관련 트윗은 2018년에 53억 건, 2019년에 61억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라질,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K-팝의 화제를 트윗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BTS는 2020년에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 1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BTS는 지금까지 모든 영어 가사 다이너마이트와 한국어 곡인 라이프 고즈 온으로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차트 1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필름아웃도 81위로 차트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영어, 한국어, 일본어 각기 다른 언어의 곡으로 랭크인을 완수한 것이 됩니다. 2월에는 다이너마이트나 필름아웃 등을 수록한 베스트 앨범 BTS The Best가 발매될 예정이지만 한국에서는 BTS가 5월 23일 개최되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전에 다른 신곡을 발표하거나 새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전에도 같은 시상식에서 신곡을 발표, 아미를 기쁘게 했던 만큼 올해도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세계적으로 팬이 많이 있고 인구는 일본의 2배의 차이가 있는 미국에서 상을 탔다면 1위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BTS는 왜 일본에 가장 많은 팬이 있는 거야? 일본 언론이 매일같이 K-팝을 보도하는 이상한 상황.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보에 놀아나고 만다. 팬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반발하고 있는 일본인이 많은 것도 사실.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위 기사처럼 말한 대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일본 언론. 이런 것이 화제가 되면 정치와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한국 연예인도 드라마도 영화도 선전에 이 돈이 쓰이는 거지. 확실히 기사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친구도 라인 아이콘이 BTS와 본 적이 없는 K-팝의 아이돌이 있고 한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본이 싫으면 여기에 기대지 말고 확실히 영어로 세계 정복 목표로 하면 좋을 텐데. 꼭 K-팝이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확실하게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조사 등이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타국의 의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일본은 K-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같은 K-팝의 카테고리 속에는 니즈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은 어떤 것이죠? 프로골프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코미디 같은 이상한 양상이네요. 이 결과는 지금까지 자니스가 다른 일본인 남성 아이돌 유닛을 따돌리고 자신들이 천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본격적으로 뛰어난 유닛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팬들이 국가별로 가장 많지 않은 것은 조금 이상한 듯하다. 세상 깨달았다라는 느낌. 빅뱅이나 소녀시대 때부터 CD, DVD, 상품 판매와 콘서트의 흥행 수입은 일본이 최고였을까요? 그것은 한국은 불법 복제가 넘쳐나고 공연장도 적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1순위로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K-팝은 굳이 일본어로 억지 가사 붙여 팔기 좋으니까 인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시장이 가장 큰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토록 끈질기게 미디어에서 흘려보내면 싫어도 눈과 귀에 들어온다. 개인적으로 K-팝은 싫어하지만 그 이상은 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좋다.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로 좋다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들어봐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좋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호불호는 사람의 자유, 비판도 긍정도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난 싫다. 가끔 K-팝을 듣는 정도로 열렬한 팬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결과는 복잡한 심경, 서로 앙숙으로 우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관계, 일본과 한국. 일본인은 K-팝을 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느낌이지만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팬을 소중히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좋지만 경제 효과만을 바라며 일본이기 때문에 단골 고객은 소중히 하는 것 뿐입니다. 일본이 좋은 돈줄로 생각되고 있다면 역시 분하다. 나 자신은 혐한이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좋은 물건은 좋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좋아하겠지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듣기 때문에 마지못해 귀에 들리지만 이런 현대형의 팝음악 제작과 장사 방법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무라 테츠야가 히트곡을 연발하게 했던 때의 감각에 가깝네요. 억울하지만 거기는 인정할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한국 패션과 화장품, 이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잘하죠.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재팬 퀄리티를 발휘해서 반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앞에 말했듯 일본의 한국 관련 기사가 그것도 긍정적인 기사가 올라오면 무조건 부인을 먼저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밀고 있다. 인기는 없는데 언론에서 난리를 친다.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기 때문에 필사적이다. 대부분 이런 뉘앙스의 댓글을 답니다. 또 한 가지, 일본 언론들은 K-팝 가수들에게 일본인 가수를 끼워 넣기를 합니다. 아마도 일본 댓글 부대들은 같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나 봅니다. 앞에 말했듯 일본 넷 우익들이 한국 가수들의 가창력을 본다면 그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